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좋죠. 네. 좋은 날씨만큼이나, 걱정되고 또 고민되는 일 있으셔도 많이 웃고 많이 움직이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뭐 그렇게 만만치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네. 그래도 우리 아이들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중등 어머님들과 중등에 대한 경험을 나누어 드리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지난주 부산 강연에 오셨던 어머님들께 관련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네. 부산 어머님들 특히 집중해 주시고요. 우리 중등 문학과 비문학,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수능 문학과 비문학이 되는 거죠. 그것을 중등 시기에는 어떻게 로드맵을 세우고 준비를 해나가야 될까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제가 뭐 자꾸 수능 해서 정말 죄송한데 결국 우리가 왜 공부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시키고 있냐 생각하면 수능 잘 봐서 너 원하는 대학 가라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가겠습니다. 네, 뭐 수능 준비하고 있으면서 아닌 척 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이게 뭐 이게 제가 이런 사람이니까 예, 저희 아이는 수능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2학년 아이가 작년에 중학교 1학년 때 국어가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비문학은 어느 정도 빠르게 감을 잡았어요. 수능 문제를 미리 좀 확인을 하기도 했었고요. 국어 영역 문제를 확인했고 또 풀려봤더니 진짜 너무 모르겠다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비문학은 차근차근 쌓아가면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나름 그래서 감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주기적으로 비문학 그 조서를 읽고 문제를 풀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문학은요 어떻게 시작하고 언제 시작하고 어떻게 감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올해 겨울에 마침 네, 이제 고3 졸업하고 의대에 합격한 제 친한 분 댁을 방문할 일이 생겨서요. 그 집 책장 앞에 서서 그 집 아이에게 물었죠. 그래서 국어 어떻게 해야 되냐? 문학 파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얘가 딱 한 가지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여기 보이는 해법 있죠. 해법 문학이라고 하는 책인데 제가 부산에서 잘못 말씀드린 게 9권 시리즈라고 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고요. 그 중에 하나는 정리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차를 담은 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부하는 책으로 쓰지 않고 수능 문학 영역은 현대소설, 고전산문, 현대시, 수필, 극, 고전시가 이렇게 분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책을 당장 사라라고 권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쓰던 책을 줬는데 얘가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는 바람에 도저히 어떻게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나달나달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듣고 저희는 바로 구입을 했고요. 이걸 보면 결국 수능 문학 파트에서 무엇이 나오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로드맵을 그려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수험생들, 고3들이 보는 책인데 지금부터 산 게 굉장히 좀 오바스럽다라고 생각은 했으나 사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든 게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문학 작품들을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에 갈 곳을 알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져서요. 우리 어머님들 요거는 기회 보셔서 이 세트는 중 장만을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이제 가장 얇은 책이 뭐냐면 해법 문학, 이게 아니고 브랜드 광고는 아닙니다. 문학작품 핵심 정리집이에요. 그러니까 10종 문학 참고서 주요 작품 519편이 뭐뭐 뭔지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 곳을 알고 가자 이거죠, 제 말은. 네, 저는 작년에 갈 곳을 몰라가지고 이 문학 어떡하지? 얘는 문학이 싫다고 하고 얘는 문학이 어렵다고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학원을 당장 시작해야 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국어학원을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학 파트가 상당히 약하다는 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문학작품 핵심 정리집이라기보다는 이건 목록으로 활용하시면 정말 좋더라고요. 네, 요렇게 5가지로 나눠 있잖아요. 그러면 수능 준비를 위해서 알아야 되는 고전 시가의 목록이 나와 있어요. 목록만 쭉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핵심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그럼 어디서 구해서 본문을 봐야 되느냐? 교과서에 다 나와요.
국어 교과서에 중1부터 고3까지 국어 교과서에 이 문학 작품들이 다 나와요. 나오는데 그게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그때 내신 준비할 때만 확인하고는 또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그것들에서 수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하나의 집대성한 목록이 필요하기는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이 책이다. 그래서 저는 정말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중등 어머님들 그냥 어차피 사실 거면 장만해 놓으시면 좋고요. 네. 특히나 이제 여기에서 나와 있는 많은 작품들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고전 산문이나 고전 시가 같은 거는 거의 제 책으로 접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편적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으로만 접하게 되는 거고요. 시도 별로 많이 읽지는 않죠. 이 중에 현대소설과 현대수필 같은 것들은 실제로 책으로 읽어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어차피 이제 책을 읽어나가는 아이들이라면 책을 읽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목록을 좀 참고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들 목록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국어 교과서로 가봤습니다. 이 작품들이 국어 교과서에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느냐. 제가 정말 놀랐던 거, 수능에서는요, 절반은 문학이고 절반은 비문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통 문제가 있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국어 공통은 딱 절반이 문학이고 절반이 비문학. 비문학은 독서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비문학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국어 자습서가 여기 있는데 2학년 1학기입니다. 2학년 1학기 국어 차례를 볼게요. 네, 굉장히 심플합니다. 1단원 제목이 문학의 눈이고요. 2단원 제목이 세상과 주고받는 글이에요. 느낌 오시죠? 문학, 비문학. 한 학기 동안 문학 절반, 비문학 절반 배워요, 실제로. 그래서 이 안에 우리 많이 봤던 동백꽃, 김유정의 동백꽃 있죠? 그게 중학교 교과서에 문학 작품으로 실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비문학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비문학 지문을 읽고 이해하고 문제풀이를 연습하는 과정이 이곳이고요. 그래서 어느 학기나 대부분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그렇게 출제되고 있는 거예요.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거 맞죠? 어디서 뚝 떨어져서 그런 문제들을 막 따로 구해다 풀어야 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학년 2학기 교과서가 있길래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서는 4개의 단원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도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단원이 4개인데 1번 표현의 빛깔. 딱 봐도 문학이죠. 2번 읽고 쓰는 즐거움. 읽고 쓰기에 관한 비문학 영역입니다. 3단원 생각과 감정을 나누자 라고 해서 비문학 영역이고요. 함께 여는 세상의 창, 마지막에 다시 문학이 등장을 하면서 완득이라는 작품을 재발견하는 그런 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을 미리 읽었거나 동시에 읽어보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이런 문학 작품들을 최대한 많이,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씩은 다 내가 본 적이 있다, 이것의 의미를 내가 정리해 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수능이든 내신이든 문학 파트에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요. 이번 중간고사를 봐보니까 느낀 점은 교과서에서 중요하다고 하셨던 게 그냥 그대로 다 나왔어요. 그대로 다 나왔어요. 정말. 그래서 성실하게 수업을 듣고 공부했던 아이들이 특별히 막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새삼스럽게 갑자기 학원을 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은 없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감을 잡지 못했을 때, 즉 교과서를 어떻게 공부하는 것만으로, 교과서를 공부하는 게 문학 파트를 열심히 대비하는 거다라는 거를 잘 몰랐을 때, 어쨌든 이거 예비 매산문이라고 해서요.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이게 비매산문이라는 유명한 시리즈의 책이고요. 이거 저희 부산 강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주차별로 그런 문학 작품, 아까 보였던 이 파트들이 이렇게 다 나누어져서 문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들이 비문학의 경우에는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전문 지식이 나와 있다면, 문학 파트에서는 이렇게 문학 작품이 실제로 일부분 발췌돼서 문제로 나와 있는 거고요. 문제를 병행하면서 좀 대비하고 싶은 경우 이런 문제집도 상당히 좋다. 근데 이게 한 중3, 중2 정도에서 좀 이렇게 문해력이 되는 친구들이 풀었을 때 좀 좋은 거라서요. 이 이전 단계로는 빠작의 문학이라고 하는 문제집이 있어서 그걸 활용하고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되도록 많은 문학 작품을
노출되는 게 당연히 문학 파트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 문학 작품을 모아놓은 이런 시리즈를 활용을 했어요. 중장편 소설 베스트 이런 책 진짜 많거든요. 중고시장 가셔도 많고요. 네, 그냥 일반 서점에 가셔도 이런 책이 진짜 많은데 고르실 때는 어차피 다 홍보 문구는 비슷해요. 막 필수 문학 작품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아이가 소설을 좋아하는 편이라면 소설 먼저 접근을 하시고요. 그 중에서도 아이가 들어봤거나 관심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책이 그 소설이 나와 있는 목록을 보고 선택을 하시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읽어봤던 몽실 언니의 일부분이 여기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거는 조금 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동의보감을 읽은 적이 있어서 역시나 이 목록에 조금 친근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고요. 여기에는 전체가 다 나와 있는 책도 있지만 꽤 긴 중편소설의 경우에는 여기에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분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작품 유명하죠. 이 작품이 여기에는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작품을 전체로 다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이런 책이죠. 최인훈의 광장, 구운몽.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국의 고전 문학, 고전 소설이 고전이라고 꼽히는 그런 현대 소설이 이렇게 한 권 단행본으로 나와 있는 책. 이 책도 그러니까 저거를 읽어보고 전체 내용이 궁금해서 이 책을 구입을 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독서 기록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관련된 책들로는 저희 집에 있는 거 갖고 와봤는데 우리 어릴 때 이거 꼭 읽었죠. 운수 좋은 날 아시죠? 네, 이것들은 저희 분리수거하면서 주워왔습니다. 이 시리즈를 누가 아주 고이 버려주셨어요. 보니까 삼성출판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필독 한국 문학들 이것들이 다 시리즈로 되어 있는 아마 중고시장에도 많이 나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가볍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실제로 이 수능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얇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아이들한테 좀 권해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광수의 장편소설 무정 있죠. 이거는 자기가 읽겠다고 사놓고는 읽다가 포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지금 안 읽는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다. 언젠가는 읽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책, 소장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문학이니 비문학이니 감도 못 잡은 채로 학원도 못 가고 국어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고요. 2학년 때 이제 중간고사에서 국어 시험을 잘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교과서에 나온 작품들의 의미를 이제 해석하고 정리하고 달달 외워서 열심히 시험을 받고 내신 준비는 계속 그런 식으로 해갈 예정이고요. 수능을 대비를 한다면 이렇게 다양한 작품, 최대한 작품으로 만날 수 있는 작품들은 만나고 작품으로는 도저히 읽을 수 없다. 이건 내 취향이 너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교재들을 통해서 이런 교재에다가 정리되어 있는 거, 특히나 빠지는 게 없는가를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멀리 보고 국어에 시간을 많이 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멀리 보고 천천히 가보자 라는 전략으로 나름 가고 있고요. 그래서 국어학원 없이 잘 버텨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많이 좀 궁금했던 문학 파트를 올해 제가 조금 시원하게 분석을 하게 돼서 우리 어머님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중등 어머님들 요즘 애들 말 안 듣고 진짜 힘드시죠?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우리 중등 어머님들 힘내세요. 그럴수록 운동, 독서, 칭찬 우리 같이 하는 어머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등 생활에 대한 궁금증들은 또 우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궁금하신 것도 많이 남겨주세요. 또 공유하실 수 있는 것 있으시면 좋은 교재가 있거나 어떤 좋은 공부하는 팁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어머님들께 진짜 그리고 제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